여러분, 반갑습니다. 당당한 인생 후반전입니다. 조용한 아침, 식구들 다 나가고 혼자 마시는 차 한 잔의 시간. 문득 이런 생각 든 적 없으신가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는 저 사람과 결혼해서 평생을 살고 있을까? 사무치게 사랑해서 결혼했든, 집안 어른들 성화에 못 이겨 등 떠밀려 했든, 아니면 그저 때가 되어 했든 60년 넘는 세월을 돌아보면 그 선택이 우연치고는 참으로 질기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배우자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 같다가도 어떤 날은 전생에 무슨 원수였길래 내 가슴에 대못을 박나 싶어 서러움에 눈물 짓기도 하죠. 여러분, 불교에서는 부부의 인연을 결코 우연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7,000겁의 인연이 쌓여야 비로소 부부가 된다는 말이 있듯 우리가 만난 건 거대한 업, 즉 인과응보의 결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배우자와의 관계 뒤에 숨겨진 신성한 영적 계약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원망은 이해로, 답답함은 평온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만남은 기억이고 인연은 숙제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그저 눈이 맞고 가슴이 뛰어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일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처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나는 것이다. 전생에 깊은 사랑을 나눴던 이들이든 서로에게 갚지 못한 빚이 있는 이들이든 업의 실타래는 우리를 다시 같은 밥상 앞에 앉게 합니다. 50년을 넘게 해로한 어느 노부부에게 비결을 물으니 할머님이 웃으며 그러시더군요. 전생에 우리가 이 공부를 다 못 끝내서 다시 만난 것 같아요. 참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평탄하고 배우자가 존경스럽다면 그것은 지난 세월 성실히 쌓아온 선업의 열매입니다. 반대로 사사건건 부딪히고 가슴 아픈 일이 많다면 그것은 이번 생에 꼭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배우자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나타난 악마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서 멈춰 있는지 보여주는 영적인 거울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지점이 바로 내가 넘어서야 할 고개인 셈이죠. 그 고개를 넘지 못하고 원망만 한다면 우리는 다음 생에서도 똑같은 숙제를 받아들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상대의 허물을 보기에 앞서 내 마음의 파도를 먼저 살피는 것, 그것이 인연의 굴레를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아픈 인연도 나를 깨우는 스승입니다. 대한민국 어머니들은 평생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 인간을 만나 이 고생을 하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무뚝뚝한 남편, 화만 내는 남편 뒷바라지하며 뼈 빠지게 고생한 세월, 그 억울함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렌즈로 보면 그 아픈 인연조차 여러분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 찾아온 가장 혹독하면서도 귀한 스승입니다. 어느 사찰에서 만난 70대 어머님은 평생 차갑고 무심한 남편 때문에 소갈이를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죠. 처음엔 남편 때문에 불행하다고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인내를 배우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니 역설적으로 내 행복을 남에게 구걸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커다란 깨달음을 얻으신 겁니다. 여러분,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왜 나한테 이래? 라고 묻지 마세요. 대신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나? 라고 물으십시오. 그가 주는 고통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숨겨진 단단한 보석을 발견하게 하려는 업의 장치일 수 있습니다. 인연의 매듭을 푸는 것은 상대가 변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관계를 바라보는 마음의 눈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업을 소멸시키는 진짜 공부입니다. 세 번째, 내 인생의 복록은
나의 마음이 만듭니다. 많은 분이 이제 와서 뭘 바꾸겠느냐 하며 체념하고 포기하며 사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업은 고정된 형벌이 아닙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매 순간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에너지입니다. 부처님은 등불은 스스로 타오르지 않는다, 기름에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밝힐 기름은 바로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배우자를 내 뜻대로 바꾸려는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내 팔자가 그렇지 뭐라는 낡은 생각도 버리세요. 대신 너도 참 고생 많았다, 우리 둘 다 참 안쓰럽다 하는 측은지심을 가져보세요. 내가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비난 대신 침묵을 상탁할 때 여러분은 새로운 선업을 쌓는 중입니다. 복은 자식이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배우자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 앞에 놓인 인연을 정성껏 대할 때 비로소 내 삶에 복이 깃듭니다. 내가 당당하고 평온하면 신기하게도 상대방의 날카로운 말들이 내 가슴에 박히지 않게 됩니다. 상대의 독설이 화살이라면 나의 평온한 마음은 그 화살을 흘려보내는 깊은 바다와 같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나를 위한 평화가 최고의 복수이자 용서입니다. 이제 60세, 70세라는 고개를 넘으셨다면 자식 걱정만큼이나 중요한 게 나의 영혼을 맑게 닦는 일입니다. 과거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든 시댁이 나를 구박했든 그 아픈 기억들을 보따리처럼 싸 짊어지고 다니지 마세요. 그것은 뜨겁게 달궈진 석탄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화상을 입는 건 나 자신일 뿐이죠. 진정한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하는 결단입니다. 그동안 고생한 나를 위해 이제 이 무거운 마음을 놓아주겠다 하고 선언하세요. 배우자와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면 정갈하게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고, 함께 살아야 한다면 적당한 거리를 두며 내 마음의 성전을 지키는 것도 지혜입니다. 자식들이 속썩일 때도 내가 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보상 심리를 과감히 버리세요. 사랑은 주는 것으로 이미 그 자체로 완성된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는 순간 사랑은 거래가 되고,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텅 빈 손이라야 진짜 평화를 쥘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배우자로부터 독립하여 당당하게 홀로 서서 미소 지을 때 여러분의 지독했던 업장은 비로소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인생 후반전은 자신으로 돌아오는 여행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로만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이름 셋자는 잊혀진 채 가족이라는 배를 젓는 사공으로만 살죠. 하지만 이제 그 배는 목적지에 거의 다 다다랐습니다. 이제는 노를 내려놓고 배 위에 비친 달빛을 감상할 시간입니다. 배우자가 무심하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당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헛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우주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이며 그 존재의 가치를 증명할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인생의 마무리는 화려한 성취가 아니라 정갈한 마음의 정리여야 합니다.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서운했던 마음을 비워내며 나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진짜 이유이며 이번 생의 숙제를 마치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입니다. 인연의 끈은 억지로 끊는 것이 아니라 이해의 햇살로 저절로 녹여내는 것입니다. 결론. 부모이기 전에 당신은 고귀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배우자와의 인연 뒤에 숨겨진 업의 비밀과 그 해답을 살펴보았습니다. 인생 후반전은 껍데기를 벗고 오로지 나라는 영혼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당당한 인생 후반전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후회에 갇히지 마세요. 배우자의 무심함에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모든 풍파를 겪고도 여기까지 당당하게 걸어온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내 앞에 놓인 인연을 소중히 하되
결코 휘둘리지 않겠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나 자신이다. 사랑도 업이고 미움도 업이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평화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맺힌 가슴을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풀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와 어떤 인연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나눠주세요. 저희가 정성껏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당당하고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당당한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